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6일 새벽 6시 17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부정선거 음모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계엄 선포의 한 동기가 되었고, 이게 계엄 선포 직후 300명의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를 덮치는, 한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군인이 선관위를 덮치는 일이 일어났으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극단적인 보수도 아닌 가짜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동원했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보다 더 심각한 행위고, 이거는 무속국가가 아니냐, 아니면은 이 무당이 판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냐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이후에 번지기 시작한 일종의 전염병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정신병적인 사안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소송이 있었고, 수많은 재판이 있었고, 수많은 주장이 있었고, 드디어 지난 4월에는 이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수개표를 받아들여가지고 쓸데없이 수개표를 해가지고 수십억을 날렸는데, 그 수개표한 결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표 시스템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2,800만 표를 개표했는데 단 하나의 착오도 없었다, 이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에 국민의힘이 진 게 자기 때문이 아니고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는 어떤 망상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이제는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확신이.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보수를 이렇게 망가뜨린 게,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보수를 우습게 만들고 보수를 분열시킨 게 이 음모론자들인데, 그 음모론자들 편에 서가지고 계엄령 선포를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 대통령은 위험천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은 일종의 시한폭탄 아닙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는 이 동아일보의 이 기사 문장은 어마어마한 폭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졸지에 수사기관으로 변한 겁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일종의 압수수색한 겁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거예요. 근데 선관위는 국회처럼 군대가 들어가면 안 되는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바 종북 세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 중에 선관위에 종북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절수한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했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혹은 무슨 의혹입니까? 거짓말쟁이들의 의혹이고 정신병자들의 의혹이지. 지금 국민들이, 건전한 국민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의힘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보 아니면 사기꾼인데, 바보 아니면 사기꾼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계엄령을 펴가지고 300명이나 되는 그것도 방첩사 요원들을, 간첩 수사하는 요원들을 선관위로 보내는 겁니까? 선관위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최초로 투입된 시간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던 때고, 그때 투입된 병력은 국회에 투입된 병력보다 더 많은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선관위를 덮쳤다는 겁니다. 선관위를 덮쳤다는 겁니다. 어제 국회 행정관리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서울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여 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 추가로 투입된 계엄군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작전을 실시하고, 무슨 게릴라 소탕작전을 합니까?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점거 사건입니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에 윤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 자, 하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충암고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충암고 10년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지시한 데 따른 작전이고, 그 김용현을 압박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국회 점거보다는 선관위 덮치는데 윤석열이가 더 중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의료재난을 일으키더니,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엄령을 펴고,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300명이 간첩 잡아야 할 300명의 병력을 선관위에 보냈다. 그것도 정보 시스템을 압수하기 위해 보냈다. 그런데 선관위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선관위가 한국의 선거가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세계적 성공 사례입니다. 그동안에 음모론자들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한 번도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설립된 지 61년이 지났는데,
선관위를 뒤흔드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타격하는 아주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불신하는 선관위의 개표 결과를 국민들이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부 극단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계엄령 선포 잘했다 해가지고 막 댓글을 날리고 있는 이 판입니다. 겨우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고를 들고 보수 세력이 내부적으로 분열되었다가 좀 치유되고 있는 느낌인데, 완전히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이런 난장판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민주당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희한한 존재인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누가 했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다고. 겁나니까.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건전한 보수 세력을 욕하고 하는 이런 자중질환만 일으켰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도와준 거죠. 민주당의 아바타다. 이건 좌파의 아바타다. 는 이야기입니다. 좌파의 아바타였는데, 만만한 점잖은 보수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민주당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민주당 당사에 몰려가서 시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했으면 누가 했다는 그 말도 안 하고, 허방한 통계 몇 개 가지고, 또 다 거짓말로 밝혀진 뭐 이상한 찌라시 정보 가지고 와가지고 4년 동안 이렇게 보수를 우습게 만들고 좌파를 도우는 행동을 한 이 세력, 암덩어리 같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뇌되었는지 해가지고 비상계엄령을 펴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셈입니다. 이번 계엄령이 장관의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미친 이야기입니다.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충성분자라고 해도 비상계엄령을 건의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거죠. 그게 바로 김용현 전 장관의 말에 의해서 확인된 것 아닙니까? 선관위를 덮치라는 명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갔다. 그리고 지금 정체불명의 포고령을 국방부에서 안 만들었다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거고, 그 포고령에는 처단이라는 말이 막 나옵니다. 특히 파업한 의사들을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하라는데, 파업하고 있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사표 내고 떠난 전공기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오인을 하고, 사실 오인에 기초한 계엄령 선포, 그리고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기초한 계엄령 선포였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탄핵 절차 밟는 거하고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청문회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번에 끝장을 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뿌리 뽑지 못하면은 여야를 불문하고 좌우를 불문하고 한국은 참 웃기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웃기는 대통령입니다. 시한폭탄 같은 대통령입니다. 음모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게 사교입니다. 컬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혼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접수된 거 아니냐는 생각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준석을
몰아내는데 역할을 했던 이런 자들이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중심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윤석열을 망치고 국민의 힘을 망치고 한국의 보수 세력을 망치고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